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파이널 스마트북 화공안전 22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출제가 많이 안 되었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하여 적어라. 그죠? 자, 일단은요, 위험물질 중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제일 큰 거 생각하면 폭발이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다 그랬죠. 그죠? 자, 불 붙는 거요. 생각하면 인화성인데 인화성 액체 기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불 붙는 가스죠. 인화성 가스가 있고요. 불이 잘 붙는 고체 인화성 고체인데요. 요거는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서 불이 붙거나 하는 물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랑 만나서 반응하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볼게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자,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에 접촉하면 화상 입히고 식물 말라 죽게 하는 부식성 물질, 인체에 독을 주는 독성 물질은 급성 독성 물질이죠. 그죠? 자, 이렇게 7가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 종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위험물질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뒤에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와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을 2가지씩 적으시오 했는데요. 앞에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그죠? 문제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조금 넘기겠습니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먼저 볼게요. 암기법을 볼게요. 폭발하는 할 때 폭발이 폭발성 물질입니다. 질산에 지금 질산이라는 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니 태워줘? 질산 폭발하는 질산에 너를 태워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더라유 이렇게 기억할게요. 폭발하는 질산에 니 태워줘 하더라유. 그죠? 질산에는 질산 에스테르가 되고요. 니 태워줘는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디아조 화합물 되고요. 하더라유는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 과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폭발하는 질산에 할 때 질산 에스테르, 니테아조 할 때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하더라유 할 때 하이드라진 유도체와 유기 과산화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입니다. 암기법 볼게요. 이것도요. 암기법인데요. 물 반응성 물질, 물하고 만나서 불 붙고 하는 물질인데요. 나, 칼, 안 물리. 칼을 입에 물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나, 칼, 안 물 거야. 안 물립니다. 그죠? 나는 나트륨, 칼은 칼륨, 칼슘 탄화물, 안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고요. 물은 물 반응성 물질이고 리는 리튬이다. 그죠? 그래서 나, 칼, 안 물리 하면서 찾아볼게요. 일단 물 할 때 물 반응성 물질이죠. 그죠? 네, 넘겨야 되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암기가 잘 되기 때문에요. 나, 칼, 안 물리 그랬죠? 나트륨, 칼은 칼륨, 그리고 칼슘 탄화물 있고요. 안은, 뒤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그죠? 안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됩니다. 자, 아까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죠, 그죠? 암물리 그랬습니다. 리튬이 해당되겠죠. 요거는 물하고 반응하는 물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잖아요. 인화성 고체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불 붙는 황인이 제일 겁난다는 뜻입니다. 겁난데 금마, 그죠?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이렇게 외울게요. 인화성은 인화성 물질입니다. 황인은 황하고 인이 들어가는 건데요. 황린, 황화인, 정린입니다. 젤은 셀룰로이드가 되고요.
금마 그랬죠? 금속 분말, 마그네슘 분말. 요것들은 인화성 고체다 그랬죠. 그죠?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아까 칼슘 탄화물은 물 반응성 물질이지만 예, 알루미늄 탄화물은 또 물 반응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예, 금속 분말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을 두 가지씩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예, 우리 물 반응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폭발하는 질산의 니체아조 하더라유, 그죠? 하더라유 할 때 하이드라진 유도체고요. 자, 그 다음에 니테아조 할 때 니트로소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반응성 물질, 나칼 암물리 그랬죠, 그죠? 나칼 암물리 할 때 리튬이 물 반응성 물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그랬죠? 황인 할 때 황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서 또 해당되는 것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외우면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한 가지씩 골라보시오 했습니다. 아까 암물리 할 때 리튬은 뭐였습니까? 물 반응성 물질이죠, 그죠? 아세틸렌은요, 가장 폭발 잘하는 가스죠. 그러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인화성 가스가 되겠죠, 그죠? 등유 기름이죠. 기름은 인화성 액체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염소산, 산으로 끝났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예. 마그네슘 분말은요, 아까 뭐였습니까? 그죠? 우리 인화성 고체에 해당됐죠.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할 때마가 마그네슘 분말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하고 마그네슘 분말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된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정리 안 한 것들도 그냥 지나가자니 조금 약간 찝찝함이 남아서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요. 차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염소산 종류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롬산, 요드산,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중크롬산 및 그 염류가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염소, 보러, 요과하고 질산 가는 중, 그죠? 염소는 염소산이고요. 보러 할 때는 브롬산, 요과는 요드산, 과산화수소, 과망간산 해당되고요. 질산 가는 중 할 때 질산 및 그 염류, 염류죠. 근데 뒤에 가면 질산 자체는 또 저기 뒤에 들어가면은 부식성 물질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염류라는 건 질산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또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자체는 부식성 산유입니다. 질산 및 그 염류가 산화성 물질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암기할 게 많죠, 그죠? 인화성 액체는 첫 번째 에틸에틸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이다, 그죠? 235, 그죠? 다시 말하면 23도 미만, 35도 이하이다, 요거고요. 아세트알 샴푸가 거슬린 에테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아세트알은 아세트알데히드고 샴푸는 산화프로필렌이고 거슬린은 가솔린, 에테르는 에틸에테르. 그죠? 235 아세트알 샴푸가 거슬린 에테르. 235는 23도 미만, 35도 이하다. 35도 이하에 해당되는 이 물질들이 인화성 액체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 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35도를 초과하는 물질이다. 위에서는요,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35도 이하였죠.
근데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35도를 초과하는 요런 물질이 인화성 액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는 똑같습니다. 23도 미만, 35도는 똑같은데 요건 초과다, 그죠? 아세톤 매캐해, 그죠? 아세톤은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노, 싫다는 뜻이죠, 그죠? 이황화탄 알코올. 알코올에다 이황화를 타버리니까 맛이 없다는 겁니다. 아세톤은 매캐하고요. 노, 이황화탄 알코올. 이황화를 탄 알코올은 맛이 없으니까 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세톤은 아세톤이고요. 매캐해 했다, 그죠? 메틸에틸 케톤입니다. 노는 노르말헥산이고요. 이황화탄은 이황화탄소. 알코올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화성 액체 그룹입니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류, 경류, 테레핀류, 이소아밀 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위에서는 뭐였죠? 미만이었는데요.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그래서 요거는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요 물질들이 인화성 액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요. 아세트산화, 아세트산을 부르는 겁니다. 텔레비전 켜실 때 2360 등을 경류, 하이소 이렇게 외웠어요. 아세트산화, 텔레비전 켤 때는 2360 등을 경류해서 켜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세트산화 할 때는 아세트산화고요. 아세트산아밀입니다. 텔레비전은 테레핀유입니다. 켜실 때는 크실렌이 되고요. 2360은 23도 이상 60도 이하다라는 뜻입니다. 등을 할 때 등류, 경류는 그대로 경류고요. 하이소 그랬죠? 하이드라진 하고요. 소는 이소아밀 알코올이다. 그죠? 자, 요거 좀 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이렇게 암기법 해봤는데요. 본인이 편리한 방법대로 그래도 한 번은 암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입니다. 불이 잘 붙는 가스죠. 폭발 3단계가 가장 폭발하기 쉬운 가스다 그랬죠. 그죠? 수소, 아세틸렌. 그 다음에 1단계는 메에프로부. 탄소 하나, 둘, 셋, 넷, 메에프로부. 그 다음에 2단계는 에틸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인화성 가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의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의 물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화 한계 농도 최저 한도는 13% 이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넓을수록 위험하죠. 불 붙기 시작하는 최저 한도하고요. 불이 계속 붙는 최고 한도, 이 차가, 이 범위가 불 붙는 범위니까요. 그죠? 한도의 차는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몇 도? 20도씨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게 인화성 가스다라는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성 물질 보고 지나갑니다. 부식성 산유가 있고 부식성 염기류가 있는데요. 20%는 염황질, 40% 수나 수칼, 60% 인아불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가 20% 이상 되는 우리가 강한 산이죠. 강산이라 생각하는 염산, 황산, 질산. 강하니까 20% 이상이면 부식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가 60% 이상 되는 약한 산입니다. 인산, 아세틀산, 불산, 부식성 산유죠. 20% 염황질, 60% 인아불이고요. 부식성 염기류는 20%, 60%의 중간인 40%죠.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40%인 수나 수칼은 부식성 염기류이다. 요거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까 살펴봤으니까요. 됐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문제 풀었습니다. 자, 25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3개짜리, 그죠? 자,
위험물질의 종류가 화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기출이 많이 안 되었다고 넘어가다가는 한 번 나오면은 또 별표 3개짜리는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고 지나가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급성 독성 물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빈칸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성 독성 물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했습니다. 경구는 입구자죠. 약을 입으로 먹이는 실험.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 요거를 LD50이라고 한다, 그죠? 실험동물의 50%를 L은 less를 그래서 사망이고요. 약의 복용량을 도즈 그래서 D라고 합니다. LD50이고요. 이게 킬로그램당 300mg 이하인 화학물질. 다시 말하면 경구 실험할 때는 300, LD50이 300kg per mg, mg per kg. 이하인 게 독성 물질이다. 급성 독성 물질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쥐에 대한 쥐 몸무게 킬로그램당 이 물질을 300mg 이하 먹였는데 실험동물에 했던 쥐의 50%가 죽었죠. 아, 독한 급성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LD50 경구 투입했고요.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킬로그램당 300mg, 300mg per 킬로그램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쥐나 토끼에 대한 이번에는 피부에 바르는 경피 흡수 실험. 연고 같은 걸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죠? 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 요게 LD50이라 그랬다. 그죠? 이번에는 경피 흡수 실험했고요. 쥐나 토끼에 대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LD50 경피 토끼나 쥐는 킬로그램당 1000mg 이하인 물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0mg per kg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다. 약을 먹이는 건 300mg, 피부에 바르는 건 1000mg이고요. 자, 그 다음에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 우리가 가스나 증기를 흡입하는 실험이다. 그죠? 그래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LC50이죠.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concentration, 그래서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 LC50, G 4시간 흡입. G를 대상으로 4시간 흡입 실험했을 때는 2500ppm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가스가 아닌 증기로 시험했을 때요. 증기 LC50은 10mg per 리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분진이나 미스트 실험했을 때는 1mg per 리터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부터 기억하세요. 경구는 300mg per kg 이하, 경피는 1000, 가스는 2500ppm, 증기는 10mg per 리터, 분진 미스트는 1mg per 리터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LD50이다, 그죠? LD50, 은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했습니다.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몇 mg per kg이죠? 약을 입으로 먹는 경구는요, 300mg per kg 이하일 때였고요. 자, 그 다음에 LD50 괄호는 쥐나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했습니다.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경피 흡수일 때는 1000mg per kg이었고요. LC50 가스는 몇 ppm? 2500ppm이었습니다. 증기 얼마였습니까? 10mg per 리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분진 미스트 얼마였죠? 1mg per 리터 이하였다. 그죠? 일단은 숫자부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설명하라 할 때 요거를 조금 급성 독성 물질의 종류를 적어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급성 독성 물질의 종류는 요거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죠? 그 다음에 가스는 이하.
예, 증기는 또 10 이하, 분진 미스트는 1 이하. 이게 급속 독성 물질의 종류가 되겠죠. 우선은 숫자 기억하시고요. 문장으로 한번 적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번은 LD50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50이라는 건요. 실험동물의 50%를 L은 사망시키는 또는 치사시키는 D는 약의 복용량이라 그랬죠. 실험동물의 50%를 치사시키는, 사망시키는 양인데요. 실험동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으로 나타낸다. 기억나시면 뒷부분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기 중에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것과 높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거는요, 가장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노출되는 게 가장 낮다는 건 조금만 노출되어도 위험하다는 뜻이죠. 가장 위험한 물질과 노출 기준이 가장 높다는 건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걸 골라라. 그죠? 가장 안전한 걸 고르셔야 할 때는요,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보시면 돼요. 암모니아, 불소, 과산화수소, 염화수소, 사염화탄소. 그나마 암모니아는 재래식 화장실 가도 나오는 게 암모니아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건 암모니아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물론 치약에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불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노출 기준을 굳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을 다 암기한다면 시험장에 못 가십니다. 외우다가, 그죠? 요령껏, 예, 나온 것만 답을 알 정도로만 기억하시고요. 28번도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주어진 물질,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물질을 적어보시기 했는데요. 자, 요것도 하는 수 없이 우리 정답 좀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성 고체하고 혼재해도 되는 건 산화성 액체입니다. 같은 산화성끼리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요. 산화성 액체, 고체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는요, 일단 같은 2번의 가연성 고체죠, 그죠? 자, 가연성 고체는 둘 다 불이 붙는 거, 인화성 액체. 가연성이나 인화성이나 서로 불 붙는 거죠. 둘 다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반응성 물질. 요거하고는 혼재해도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고체는 인화성 액체, 자기 반응성 물질. 요거는 혼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죠? 자기 반응성 물질은요, 가연성 고체, 금방 가연성 고체하고 자기 반응성 물질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연성 고체고요. 또 불이 붙는 인화성 액체. 서로 불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혼재 가능합니다.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죠?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도 인화성 액체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이 붙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인화성 액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다 하고 깊이 들어가려면 또 화학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만큼 잘 출제가 되거나 우리가 깊이 있게 화학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괄호 1, 어디에가 있습니까? 괄호 1 전까지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괄호에 제출해야 된다. 그죠? 제출하는 거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이겠죠. 자, 그런데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나 수입하려는 날의 보통 한 달이다 그랬죠? 30일. 그죠? 요것도 얼마 전에 또 규정이 바뀌어서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까지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 화학물질이 이렇게 유해하고 위험하다라는 조사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 제출인데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신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자, 다 암기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되는 거 있었죠?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 폐기물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까지 똑같습니다. 식품, 건강식품 이렇게 암기하시면 5가지 나옵니다, 그죠? 비료, 농약, 사료, 식품, 건강식품, 그죠? 식품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까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그죠? 보통 무슨 법에 의한 법은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니까요. 전부 다는 암기 못해도, 요 정도 5가지는, 신규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 보고서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갑니다. 유해물질인데요.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나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을 5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있고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 있는데 둘 다 유해한 물질이니까 이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유해하며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취급해야 되며 행여나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해 물질의 명칭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고요.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상 주의사항. 자, 그리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러한 보호구 착용하라.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이렇게 주의하고 보호구를 착용했지만 사고 난다면 이렇게 하라. 응급처치와 긴급방제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있었죠, 그죠? 그거하고 한번 비교할게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적어야 하는 사항은 제품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제품, 무슨 페인트 그랬죠? 제품에 해당하는 명칭 및 함유량, 신노가 10% 들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안전 및 보건상 취급주의사항, 그죠? 이 물질을 이렇게 취급하라. 주의사항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물질은 이렇게 유해하고 위험하다.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자, 요거부터 먼저 하면 되겠다. 그죠? 명칭 및 함유량이고요. 자, 위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이고요. 이러한 유해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안전보건상 취급주의사항.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특성에는 아까 들어있었던 응급조치 요령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물질의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그죠? 제품명 동일했죠. 자, 그 다음에 명칭 및 함유량이 없다, 그죠? 이 물질은 이렇게 유해 위험하다.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래서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주의사항. 그리고 요거는 또 보호구 들어가 있다, 그죠? 아까 허가 대상, 관리 대상하고 동일하게 적절한 보호구 들어가 있고요. 행여나 사고 난다면 이렇게 처치하라.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보고요. 가급적 공통 내용으로 공통 내용부터 암기하시고요. 여력이 되시면 좀 더 상세히 하시면 됩니다. 다 따로 암기하다가 공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가급적 공통법부터 암기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번 화학설비나 시설 설치 시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입니다. 자, 별표 2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이나 설비,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없는 공정시설이나 설비끼리는 10m 이상 떨어지면 되죠.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 이렇게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을 땐 2배 더 떨어져서 20m 이상이 되어갑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역시나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을 때는요, 저장 탱크 외면에서 20m 이상이 기억합니다.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역시나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으니까요,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에 파열판 및 안전밸브 설치죠. 방호장치 설치니까요. 중요하죠. 그죠? 괄호를 채워보겠습니다. 네.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어떻게 설치한다? 그죠? 직렬로 설치한다. 병렬이라는 건요, 하나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급성 독성 물질이니까 이럴 때는 파열판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해서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에 잘 나오지 않았죠, 그죠? 압력 지시계와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기억하시고요.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에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2개 이상일 땐요, 하나는 1.05배 이하입니다. 근데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인데요.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점검한 후에 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 내용 3가지입니다.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설비나 부속설비 제일 중요한 건 폭발하고 화재죠. 그래서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있는 물질이 있는지 그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및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여나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밸브나 긴급 차단 장치 같은 방호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너무 장치가 많으니까요.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등 기능의 이상 유무. 온도나 압력을 계측하는 계측장치 또는 적절한 범위로 제어하는 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사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할 내용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재 폭발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있는 물질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온도나 압력이 계측되어야 되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 제어되어야 됩니다. 계측장치, 제어장치 등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는 방호장치죠.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및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넘어갑니다. 가스 폭발 위험 장소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내화 구조다. 그죠? 내화 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축물의 기둥과 보는 지상 1층, 그죠? 까지입니다. 특별히 세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괄호 안에 건 안 적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괄호를 빼고 외워볼게요.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는 지상 1층까지.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위험물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입니다. 배관이나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한 단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외워볼게요. 건축물이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위험물
위험물 용기의 지지대, 위험물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입니다. 배관이나 전선간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이라 했는데요. 지상 1층의 높이가 6m 초과할 때는 6m까지입니다. 위험물 저장 용기 지지대는 지지대 끝까지라 했는데요.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배관 전선간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다 했는데요. 1단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6m까지 한다. 우선은 괄호 속의 내용은 제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법규에서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재 감시자 배치 한번 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이나 용단이나 작업을 하도록 할 때는 괄호를 지정해야 한다. 누굽니까? 화재 감시자 지정해서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작업 반경 괄호 얼마죠?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이내에 줄여서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화재 감시자 배치합니다. 작업 반경 역시나 괄호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이내에 아까는요, 건축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고, 이번에는 작업 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불꽃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다면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고요. 세 번째는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지붕, 칸막이 등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서 열 전도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이게 금속 칸막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불타는 물질이 있어요. 그죠? 반대쪽에 인접해서 열이 전도돼서 불이 날 수 있다면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등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서 열 전도 등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문장이 길어서 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죠? 자, 문제 나왔죠? 사업주가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장소를 적어라. 법규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되어서 22년에 바로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 볼게요. 작업 반경 몇 미터? 11m 이내의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죠. 두 번째는 작업 반경 11m 이내에 어디였습니까?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고요. 세 번째는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등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서 열 전도 등에 의하여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조금 생각하면서 풀어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가겠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잘 안 나왔죠?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준비, 작업 절차, 수립. 이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보관하는지 현황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두 번째, 화기 작업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작업인데요. 인근에 인화성 액체, 기름통이 있다. 이럴 때는요. 방호 조치하고 소화기구 비치해야겠죠. 그래서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의 불티 불꽃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를 해야 합니다. 환기 등의 조치. 5번째는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자, 3가지 적으시오 했으니까요. 문제 다시 봅니다. 화재 위험 작업하는 경우 화재 예방위에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두 번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세 번째,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 조치. 네 번째는 환기 등의 조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2개 중요합니다. 그죠?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적으시오. 안전 밸브하고 파열판 중에서요,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죠. 첫 번째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에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 밸브는 압력을 조금씩밖에 못 빼내요. 근데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다면 파열판으로 판이 터지면서 전량을 방출한다. 그죠?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안전 밸브는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급성 독성 물질을 안전 밸브로 배출하면 작업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 독성 물질을 배출할 때는 파열판으로 독성을 제거하고 외부로 배출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급성 독성 물질을 배출할 때 해당되고요. 세 번째,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 조금 짧게 기억하면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 있을 때,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 이렇게 외우시고요. 조금 더 살을 붙이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 필기에서 별로 잘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화학 설비나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화학 설비나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내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일단 생각해보면요. 그 안에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나 위험물질의 온도 중요하겠죠. 높은 온도에 견뎌야 되고 위험물질에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요. 위험물질의 농도, 어떤 거는 부식성 물질의 농도가 높을 때 또 부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개폐의 빈도도 해당되네요. 그죠? 개폐의 빈도. 얼마나 자주 열고 닫는지에 따라 재료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화학설비나 배관의 밸브나 콕에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험물질 종류, 두 번째 위험물질 온도, 세 번째 위험물질의 농도, 네 번째 개폐의 빈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블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쓰시려 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일단 UVCE 개방계 증기움 폭발입니다. 증기움이라는 건 가스가 구름처럼 모여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폭발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면서 대기 중에 구름 형태로 모여서, 그죠? 그래서 여기 가스 용기가 있었는데요. 가스가 누출되면서 대기에서 구름처럼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 점화원을 붙여주니까 순간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면서 대기 중에 구름 형태로 모여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다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랩이 비등액체 증기 폭발은요. 자, 여기 지금 기름 탱크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기름이 가득 들었는데 주변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외부 화재 때문에 외부 화재에 의해 주변에 불이 나니까 안이 뜨겁겠죠. 그래서 안에 있던 기름, 가연성 액체가 비등 끓는 거예요. 탱크 내의 가연성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게
블레비, 블레비가 되겠습니다. 비등액체 증기 폭발. 외부 화재에 의해 탱크 내의 가연성 액체가 비등 끓고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로 가서요. 블레비,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그죠? 어떨 때 블레비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첫 번째, 주위 온도와 압력.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 불이 붙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탱크 안에 있는 물질이 불이 붙는 물질이라야 되겠죠. 세 번째, 비슷하죠. 그죠?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그죠?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저장 용기 재질. 용기가 열을 잘 전하지 않는다면 탱크 내에서 끓어오르지 않겠지만, 용기가 잘 열을 전한다면 탱크 안이 끓기 쉽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위 온도와 압력, 두 번째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세 번째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네 번째 저장 용기의 재질. 자, 이렇게 네 가지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입니다. 별로, 그죠? 많이 봤던 내용이 아니죠.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자,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용수, 빗물. 자, 첫 번째는 지하수가 스며들면 안 되고요. 수증기 폭발하니까요. 두 번째는 작업 용수나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그죠? 첫 번째는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두 번째는 작업 용수나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연소의 3요소를 적고 요소별 소화 방법을 적어라. 그죠? 연소의 3요소. 첫 번째는요, 탈 수 있는 가연물이죠. 가연물을 예를 들어 초가 불이 붙는다면 초가 가연물이죠. 촛불은 제거소가, 그죠? 우리가 초는 지금 이 증기가 타고 있는 건데요. 입으로 후 불면 증기가 날아가면서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져서 불 꺼지죠. 제거소화입니다. 자, 가연물이 있다면 산소가 있어야 불 붙죠. 요거는 산소를 없애는 지식소화가 되겠죠. 점화원이나 열이 있어야죠. 불을 붙여야지 불 붙죠. 그죠? 점화원 하면 되겠습니다. 점화원은 불을 끄려면 차갑게 하면 불 꺼지죠. 냉각수화죠. 그래서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입니다. 소화하는 방법은 가연물은 제거소화, 산소는 질식소화, 점화원은 냉각소화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화재에 대한 부분은 잘 출제된다 그랬죠. 그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죠. B급은요, 유류 화재, 기름 화재다. 그죠? 자, C급은요, 전기 화재를 뜻했고, D급은 금속 화재를 뜻했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A급은요, 우리가 백색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흰색입니다. 자, 일반 화재는 백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B급이죠. 유류 화재는 황색, 노란색이죠. 그죠? 전기 화재 청색입니다. 금속 화재는 무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A급은 백색, 일반 화재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나면 물불이죠. 냉각수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 강화액 수화기, 산알칼리 수화기 사용됩니다. B급 화재는 황색으로 나타내고요. 유류 화재입니다. 소화 효과는 질식, 산소를 없애는 질식 효과가 좋고요. 거품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포소화기,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좋습니다. C급 화재 색깔은 청색입니다. 전기 화재죠. 질식 효과도 좋고 억제 효과도 좋습니다. 질식에 해당되는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포소화기는 거품을 만들 때 수분 때문에 전기에는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억제 효과가 있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적합합니다. D급 화재는 표시 없음 또는 무색이고요. 금속 화재가 됩니다. 질식
효과가 좋습니다. 건조사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사용한다. 그죠? 44번이 되겠습니다. 화재에 접근성이 있는 소화기를 2가지씩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전기설비다. 그죠? 전기는 좀 전에 질식 소화가 좋다 그랬죠? 제일 좋은 건 CO2예요. 왜냐하면 분말 소화기를 써버리면 이 미세한 분말 가루가 전기를 고장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건조사, 공상수, 물통이나 수주, 포수화기, 할로겐 화합물. 전기에서는 그 다음에는 억제 효과 있는 1번하고 CO2하고 할로겐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기름이죠. 역시나 질식 소화가 좋죠. 그죠? CO2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사, 질식 효과가 있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봉상수나 물통이나 수주는 냉각 소화니까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소화기도 질식 효과 있으니까 가능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도 가능합니다. 2가지 적어라 했다면 인화성 액체도 질식이니까 CO2하고 포소화기 되겠다. 요것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은 냉각 소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1번 CO2 안 되고요. 그런데 건조사는 가능합니다. 이게 소방법상 나와 있는데 보면 건조사 가능합니다. 그치만 효과가 좋은 건 봉상수 소화기, 물통이나 수주 2가지가 가장 좋죠. 2가지 적어라 한다면 3, 4번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포소화기도 냉각, 자기 반응성 물질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2가지씩 적으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골라도 2가지는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의 할로겐 원소 4가지다. 그죠? I, F, Cl, Br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요드, 불소 또는 플로르, 염소, 브롬이라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에 후드를 설치할 때 준수할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그죠? 국소 배기 장치는요. 요 입구가 빨아들이는 입구가 후드죠. 지나가는 관이 덕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깃집에 가면은 연기 빨아들이는 입구 후드가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곳마다 설치하자. 그래서 테이블마다 각각 설치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2번째, 유해인자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자. 분진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자. 분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다 이 뜻입니다. 가능하면 포이식, 부수식 후드를 설치하자.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는 건 외부식 후드예요. 아무래도 다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좀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이식이나 부수식은 여기 안에 유해 물질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뽑아 나가죠. 그러니까 외부식보다는 더 효율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포이식, 부수식 후드를 설치하고요. 외부식이나 리시버식, 외부식이 요거죠. 그죠? 리시버식이 우리 가스레인지 위에 가정에 설치된 것 같은 거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자. 우리가 고깃집에서 연기가 많이 나면 당겨서 후드를 가까이 하죠. 이렇게 발산원에 가깝게 설치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국소배기 장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분진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가능하면 포이식, 부수식 후드를 설치할 것.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이렇게 줄여서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국소배기 장치, 이번에는 덕트 설치 기준이에요. 빠져나가는 관이다, 그죠? 자, 너무 길이가 길다면 다 못 빠져나가겠죠?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이렇게 굴곡부가 많다면 먼지가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적은 게 좋습니다. 길이는 짧게, 굴곡부 수는 적게 한다. 2번째, 청소하기 쉬워야겠죠, 그죠? 열어서 유해물질 다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자. 그 다음에 3번째, 연결 부위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 연결 부위에 외부 공기가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안에 압력이 약해져서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결 부위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 내부에,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 유지하자.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덕트 설치 기준은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 부수는 적게 한다.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연결 부위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 유지한다. 또는 접속 부위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한다. 기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본인이 암기 안 되신 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자, 48번도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작업 환경 개선 또는 작업 환경 개선의 원칙에도 되고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대치. 위험한 물질을 다른 물질하고 대체 사용하는 거죠. 그죠? 대체 해도 되고요. 자, 격리. 사람하고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번째 환기. 작업장에 있는 유해 물질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원칙 3가지는 대치, 대체라고 해도 됩니다. 격리, 환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끝났네요. 그죠? 화학 파트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전기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고요. 1회성 문제 좀 있지만 별표 3개, 2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출제 비중이 필답형에서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이번 시간은 별표 많은 것부터 그죠? 정리하시고요. 반복하며 여유되시면 파란색까지 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